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진짜 속마음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얻을까요, 여러분? 바로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은요, 사실 저절로 생기는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성적으로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연습해야지만 공감력은 이제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남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감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될까? 실전 연습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사례는 이거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시어머니가 당신의 친구 딸하고 당신의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후회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또 갔는데 또 그 친구 딸 이번에 임원 됐대더라 이러면서 그때 저 막내가 걔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지금 현재 있는 20년 결혼한 지 20년이나 된 며느리가 있는데 아직도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걔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의 없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지금 이제 이 며느리는 전업주부인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진짜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그런 며느리가 될 뻔한 보지도 못한 어떤 그 여자랑 이제 비교당하는 거죠. 명절에 그 얘기가 또 나와서 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못 참고 이제 그 남편하고 이제 대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어머니는 그 옛날 얘기를 지치지도 않고 아직도 그냥 예의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갖고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럴 때 남편은 어떤 리액션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났지? 아까 너무 속상했지? 당연히 그럴 거야. 나도 너무 들으니까 나도 너무 화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어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야? 과민 반응을 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지. 자꾸 잘 나간다고 계속 그 친구분이 자랑하니까 그때 왜 그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눈치코치 없이 약 올리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는 타입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죠, 여러분?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면 우선 자기에 대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최우선이라고 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명절이라고 모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기분 상했지 당신 이렇게 얘기해 주던 사람이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공감한다는 게 이제 나한테 누군가가 화를 낸다고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남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지만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첫 번째 케이스. 화나지 당신. 당연히 그럴 거야. 나도 너무 화가 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자가 자기 아내가 느낀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떤 이제 공감이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는 핵심은 뭔가면요. 내 생각, 내 감정을 일단 제쳐두고 상대 방의 기분을 알아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서 느껴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성숙한 행위고요. 그것을 통해서 대단히 상대와 좋은 관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무너진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중에 공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아주 이제 건강하게 유지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공감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나간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3단계, 공감 능력의 3단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상대의 감정을 느껴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상대를 판단하거나 뭐 상대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 바꿔놓고 저 사람의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부장 때문에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더 난다. 이렇게 후배가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 멘탈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견디겠냐, 그건 기본이지. 그럴 때마다 퇴사하려고 하면 가는 회사마다 퇴사한다.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다녀!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은 과연 공감하는 선배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대가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털어놨을 때 어떤 이제 막 지적질을 한다든지 막 비난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책을 바로 말해버리면 상대는 대단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제 돕고 싶으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판단은 다 제쳐놓고 상대가 어떤 기분일까? 이걸 이제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겠구나. 아이고, 나라면 상상도 안 된다. 야, 네 얘기 지금 들으면서 내가 손이 다 땀이 난다. 내가 다 긴장되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 내가 너의 감정을 지금 느끼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을.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이제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린 열받은 와이프의 감정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 명절이 대체 그게 뭐야. 그럼 이제 당신이 상처가 되지. 시어머니니까 대놓고 대들지는 못하고 얼마나 당황하고 분했어 그래. 아휴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럴만해. 나 같아도 진짜 힘들겠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겠다는 후배 같은 경우도 야 그래 사직서 벌써 몇 개 버전으로 몇 개 만들어 놨지? 막 이러고 아침에 심장이 막 이렇게 막 벌렁벌렁 거리지. 출근하려고 생각하면 나도 예전에 이제 그랬었는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힘들 것인가를.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진심을 담아서 하는 그런 말들이 어떤 상대한테 필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을 얘기해 줄 필요도 없고요. 정답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공감은 대단히 이제 힘이 크죠. 그래서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상대에게 대단히 이제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단계 뭔가 하면요. 이제 돕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네 마음을 내가 느끼려고 노력해서 네 마음을 느껴봤어. 그리고 네 감정을 인정해.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상대한테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너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는 더 좋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한 발짝 더 나간 공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는 가장 적극적인 메시지거든요. 이제 상처받은 어떤 상대를 돕고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당신 기분이 좋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려 깊은 말, 행동으로 같이 이제 해결법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시면 정말 안 된다라고 내가 다시 한번 따로 만나 뵙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 이게 해결법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문제도 이제 같이 흥분해 주다가 이제 막 부장 욕하는 거 막 들어주고 장단 맞춰주다가 나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해결 방법을 맨 나중에 다 그 감정을 공감해주는 맨 나중에 이제 제시해 줄 수 있죠. 부장한테 면담 신청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그건 어떨까? 라든지 아니면 이때 차라리 이직 준비를 해서 이 기회에 뭐 옮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때 그래서 옮겼더니 전화위복이 됐어. 그리고 이제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그 부장을 대하면 기분도 차라리 덜 나빠. 뭐 보면 얼마나 보겠냐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게 뭐예요? 이제 솔루션을 같이 의논해 주는 거죠.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이제 그 어떤 고민을 듣자마자 1단계,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로 가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는 1, 2단계를 모두 다 거친 다음에 3단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함께 의논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공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의 마음을 열고 타인의 진짜 속마음을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의 공감 지수, 공감력을 이제 높이는데 훨씬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감 3단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누군가랑 이야기하면서 이 공감의 3단계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